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 저희 S버프가 이번 회차 분석했는데요. K리그 1 6경기 그리고 EPL 8경기 이렇게 14경기입니다. EPL은 이제 시즌 개막이고 K리그는 주중에 또 FA컵 변수가 있었죠. 자, 그럼 14경기 분석 및 최종픽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리그 강원과 대구의 경기인데요. 강원은 뭐 한국영 선수가 좀 뇌진탕 증세로 지금 부상 명단에 올라 있죠. 그 이정엽 선수가 합류한 후에 확실히 공격진의 짜임새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 한국영의 전력 이탈로 이 중원에서의 안정감이 좀 떨어져요. 근데 그나마 올림픽에 나갔던 김동현 선수가 복귀하면서 조금 숨통이 트였죠. 주말 울산과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뭐 경기를 패하긴 했는데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울산 상대로도 확실히 고무열도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서 골과 다름없는 그런 그림도 많이 나왔죠. 고무열이 박스 안에서 버텨내면서 이제 내준 공을 조재환이 오랜만에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수비 조직도 울산이 공세를 잘 막아냈는데 역습 형태의 공격 전개에서 좀 대응을 못했고, 그 이동준 선수의 골은 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골이었죠. 부상에서 복귀한 김대원이 그 주말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그 주중 FA컵 경기에서는 두 골을 몰아치며 부활의 신호탄을 알렸죠. 수비 라인과 측면 자원들의 안정감도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원정팀 대구입니다. 울산과 전북 이 강팀들에게 연달아 패하면서 리그에서는 2연패를 기록 중이죠. 근데 주중 FA컵에서는 김천의 저항을 이겨내며 세징야의 힘으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연패에서 벗어났어요. 중원에서 이용래의 부상 결장으로 짜임새가 좀 떨어지고 있고 최근 에드가의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김진혁과 함께 투톱으로 나설 때와 달리 에드가 홀로 최전방에서 버텨내기에는 좀 버거운 모습이죠. 결국 경기 중에 선수 교체를 통해 3백에서 4백으로 전환하면서 김진혁을 위로 올려고 낳고 나서야 골이 터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전북, 울산 두 팀에게 모두 2대1로 패했지만 크게 밀리는 경기는 아니었고 세징야 중심으로 확실히 파괴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정태우, 김진혁, 에드가 이런 선수들의 높이와 그 다음에 세징야의 정교한 킥을 이용한 이 세트피스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두 팀 모두 주중 FA컵 경기에서 거의 주전들을 모두 투입하면서 체력 소모가 좀 있었어요. 무더운 날씨에 주중 경기를 치른 만큼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가 될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대구의 우세가 예상되겠지만 대구의 부상자가 좀 많습니다. 김재우, 이용래 이런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뒷라인의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또 김재우의 부상으로 김진혁이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게 되고 강원은 이정엽이 합류하고 김대영과 조재환 빠른 선수들이 부상 회복을 통해서 공격진의 짜임새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한국영의 공백이 예상되긴 하는데 김동현이 복귀하면서 잘 소화하고 있죠. 강원 공격의 짜임새가 대구를 몰아치겠지만 뭐 대구도 세징야를 앞서는 한 방이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있고 강원이 승리하거나 무승부 거둘 것 같네요. 두 번째 경기는 제주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제주. 지난 주말 수원 원정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11경기째 우승이에요. 최근 성적이 정말 안 좋은데 근데 경기력은 조금씩 서서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 전역 후 합류한 이동수가 중원에서 이창민의 파트너로 확실히 수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어요. 주민규하고 제르소, 이동률 이 쓰리톱이 주로 선발로 나오는데 상대 수비의 뒷공간 침투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게 패스 타이밍이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좀 2% 부족한 모습이긴 한데 침투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또 제르소는 확실히 왼쪽과 중앙 쪽에서는 슈팅 각도가 열릴 경우 왼발 슛이 굉장히 위력적이더라고요. 수원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의 빠른 공격 수도를 쫓아다니느라 중원에서 장악력을 빼앗기면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또 이날 안현범이 결장하면서 오른쪽 측면의 활동량이 줄었던 부분도 어려운 경기를 한 원인이었죠. 원정팀 울산입니다. 주말 강원과의 경기에서는 공격 진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날 공격을 시도한 빈도에 비해서는 뭐 두 골을 넣긴 했는데 좀 아쉬웠었어요. 이동공의 중거리 슛과 그 후반 이동준의 골로 승리했지만 공격 빈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몇 골 더 나왔어야 돼요. 이동경, 박호 그리고 확실한 투코 이동준의 활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근데 김지현이나 힌터제어, 오세훈 이런 최전방 스트라이커들의 부진이 좀 깊어요. 힌터제어는 움직임, 공간 창출, 뭐 패스 연계, 뭐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데 좋아요. 근데 골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유닐로그 주중 FA컵에서 울산 데뷔전 치르면서 또 데뷔골을 장식했죠. 이동준과 함께 측면에서 확실히 공격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올림픽 이후에 이동경, 원주재의 중원 장악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주중 FA컵 경기에서 이 두 선수한테 휴식을 줬던 만큼 주말 경기를 치르는데 무리 없을 거예요. 울산이 주중 FA컵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 소모가 있었지만 베스트 멤버 중에서 뭐 이동경, 원두재, 홍철, 힌터제는 아예 명단에 없었고
박호, 김기, 이동준도 후반 교체로 짧게 뛰었죠. 울산에게 체력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주가 최근 짜임새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울산의 공세를 막아내기는 좀 벅차 보여요. 특히 원주제의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 공격력이 물오른 이동경, 그리고 이동준, 여기에 윤일로까지 합치한 울산의 창끝이 너무 매섭죠. 제주가 홈에서 버텨보려 할 텐데 객관적인 전력차가 너무 심한 경기입니다. 제주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성남의 경기인데요. 수원의 부진이 좀 깊어지고 있죠. 주중 FA컵 강원원정에서는 주축 선수들을 뭐 대거 명단에서 제외하면 약간 버리는 경기 느낌이었어요. 니콜라우가 선발로 최전방에 위치했지만 임팩트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캐나다 대표 차출에서 돌아온 헨리가 출전하면서 컨디션과 기량을 점검했고 헨리가 합류하면서 수비 라인은 한층 안정될 그런 기대감을 좀 줬죠. 권창훈이 합류하면서 지난 주말 제주전에서는 정상빈과 함께 최전방에 배치됐습니다. 이게 수원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배치죠. 제르치나 니콜라우가 제 역할을 못 해주다 보니 권창훈을 전방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죠. 김건희의 부상 복귀까지 최전방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수원의 성적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권창훈이 합류한 만큼 김민우, 정상빈 이렇게 센스 있는 선수들과 호흡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전방에서 깔끔한 패스 플레이가 펼쳐질 것 같아요. 원정팀 성남입니다. 지난 주말 드디어 11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죠. 주말 포항과의 리턴 매치에서 경기 내용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지만 그 물리시 특유의 성큼성큼 골로 승리를 거뒀죠. 이 한 골을 잘 지켜내며 승리했지만 포항 공격이 뭐 골대를 맞추는 등 성남에게 운도 많이 따라줬던 경기예요. 이른 시간 선제골 이후 확실하게 라인을 내리며 지키는 축구를 했죠. 그리고 점유율 35대 65로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였죠. 권경원이 합류 후에 확실히 세 경기에서 단 1실점으로 수비적인 부분은 잘 막아내고 있어요. 다만 상대했던 팀들이 광주하고 포항, 최근 공격력이 뛰어난 팀들이 아니었죠. 이미 세 경기를 치르며 권경원 합류 후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구사하는 성남의 전력은 노출됐습니다.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자칫 다시 연패의 위기로 빠질 수도 있겠죠. 수원은 그나마 헨리의 복귀로 수비 라인은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됐죠. 민상기도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장우익, 민상기, 헨리 이 3백 라인이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권창훈이 합류를 확실히 중원에서 간결하고 빠른 패스 전개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중 경기에서도 주축 선수들은 대거 시기했죠. 성남은 수비력은 버텨내고 있지만 뮬리치의 원맨 역습 말고는 뚜렷한 공격 전개의 짜임새가 전혀 없습니다. 중원에서 경기 운영 능력도 떨어지죠. 수원과의 중원 싸움도 우세를 잡아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패에 빠진 수원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권창훈, 김민호, 정상빈 조합의 호흡을 통해서 골과 승리를 만들어낼 것 같네요. 수원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그 EPL의 맨유와 리즈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맨유.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로 마무리했고 유로파리그에서는 결승전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준우승이죠. 솔샤르 감독 체제하에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도르트문트에서 지난 시즌 총 16골 20도움을 기록한 산초를 영입했습니다.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주전 센터백 라파엘 바란까지 영입하면서 공격과 수비 모두 알차게 전력을 보강했죠. 지난 시즌 탄탄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카바니, 브루노, 링가드, 레시포드 주전 선수들도 지켜내며 전력을 보강을 했어요. 다만 카바니, 링가드, 레시포드, 산초 이런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는 나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링가드는 최근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죠. 그 마샬, 브루노, 포그바 등이 건재한 만큼 큰 무리는 없겠지만 개막전에 부상자가 너무 많은 맨유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원정팀 리즈입니다. 지난 시즌 막바지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순위를 쭉 끌어올렸죠. 강호 맨시티를 잡아내고 맨유, 리버풀과 비기면서 막바지에 잘 나갔어요. 인대 선수로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잭 해리스는 맨시티로부터 완전 영입했고 바르셀로나에서 측면 수비수 피르포를 영입했죠. 다만 피르포의 경우에는 아직 몸 상태가 경기에 출전하기 무리라는 소식입니다. 요레트 역시 부상 의심이 있어서 이번 경기에는 측면 수비에 좀 공백이 예상됩니다. 벤포드는 프리시즌에서도 2골을 기록하며 건재한 모습을 보이며 올 시즌에도 리즈의 공격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리즈가 지난 시즌 막바지 상승세를 타며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맨유를 상대로는 좀 벅차 보입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 역시 맨유가 홈에서는 무려 6대2로 크게 이겼죠.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고 주전 선수들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는 맨유인데 그 중심축을 잡아줄 브루노 그리고 마샬 이런 선수들이 건재하고 센터백 라인도 친선전에서 경기를 소화했던 만큼 개막전에서 리즈에게 발목을 잡힐 상황은 아닙니다.
포그바 역시 PSG 이적이 무산되면서 현재 잔류한 상황이죠. 지난주 그 평가전 친선 경기에도 출전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맨유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이 되죠. 맨유의 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번리와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번리. 지난 시즌 가까스로 강등을 면했죠. 강등된 세 팀이 워낙 못했기에 어부지리격으로 살아남은 모양새였어요. 전이 결국 롱패스 유지의 축구를 구사했지만 수비도 안 됐고 공격은 더더욱 안 됐죠. 강등된 웨스브로보다 적은 33골로 공격진의 무게감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전방 크리스 우드를 향한 롱볼 축구를 계속 구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우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4시즌 연속 10골 이상 득점하며 제 몫은 해주고 있습니다. 스토크시티에서 중앙 수비수 네이션 콜린스를 영입한 것 외에는 뚜렷한 전력 보강도 없는 상황이죠. 오른쪽 풀백 로우튼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정팀 브라이턴입니다. 지난 시즌 하위권에 머물렀죠. 미드필더진의 경기 운영 능력은 나쁘지 않았는데 공격 진영에서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면서 승점을 놓친 게 좀 많았어요. 팀 내 최다 득점자가 8골에 닐 모페예요. 그나마 인지도 있는 선수인 웰백은 측면에서 활약했지만 6골에 그쳤죠. 공격 진영에 그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웰백 모이세스가 부상으로 이번 개막전에는 나서기 힘들다는 보도예요. 그래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우메프를 영입하면서 중원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을 했죠. 지난 시즌 36경기를 소화하며 팀 수비를 책임졌던 벤 화이트가 아스널로 이적하며 그 수비 라인의 전력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로스, 알자테가 건재한 만큼 우메프의 합류로 중원에서 미드필더 중심의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등권 바로 앞에서 버텨낸 두 팀의 맞대결이죠. 두 팀 모두 눈에 띄는 선수 부강은 없었습니다. 브라이턴은 그래도 우메프의 합류로 중원이 탄탄해졌지만 반대로 벤 화이트의 이적으로 수비 라인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죠. 번리 역시 로우튼이 부상 결장이 예상되는 만큼 양쪽 모두 수비적인 전력 누수가 있어요. 첫 경기만큼 조심스럽게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브라이턴이 중원에 탄탄해진 만큼 최전방 모페이 플레이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죠. 공간을 향한 움직임이 좋은 모페인 만큼 양질의 패스를 받아서 결정짓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죠.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통해서 무승부 혹은 중원이 탄탄한 브라이턴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번리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에버턴과 사우스햄프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에버턴. 지난 시즌 중반 흔들리면서 중위권에 만족해야 했죠. 도미니카 리차리슨의 제공권을 앞세운 90 공격이 장기였는데 이 투톱을 개막전에서는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도미닉은 발가락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고 리차리슨 역시 도쿄올림픽에 참가해서 브라질 대표팀으로 결승전까지 소화한 만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회복할 만한 시간이 필요하죠. 지난 주말 맨유와의 친선 경기에서도 두 선수를 제외하고 새롭게 영입한 그레이가 최전방에 나서며 테스트를 했죠. 그레이는 주로 측면 윙어로 활약했던 선수인데 현재 최전방에 배치될 공격수가 없는 만큼 당분간 그레이 중심으로 공격 형태를 운영할 것 같습니다. 중원에서 로드리게스의 공격적인 운영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죠. 킹과 고드프레이가 중앙 수비로 나설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들 지난 시즌에 실수가 좀 많았죠. 원정팀 사우스햄프입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 돌풍을 일으키며 선두권에 올랐지만 시즌 중반 부상자가 속출하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팀이 서서히 무너졌어요. 그 19-20 시즌에 22골, 20-21 시즌에 12골을 터뜨리며 팀 공격을 이끌던 데니스가 레스톤 빌라로 이적을 했습니다. 전력 누수가 꽤 크죠. 블랙번에서 암스트롱을 영입하긴 했지만 챔피언십과 프리미어리그의 수준 차이를 감안해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봅니다. 이 암스트롱 선수가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40경기에서 28골을 기록했거든요. 월컷이 건재한 만큼 월컷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많이 흔들어 주겠죠. 좌우 측면 수비수들은 보강했지만 선수 보강이 크게 없었던 만큼 시즌 초반 지난해와 같은 돌풍을 일으키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뭐 암스트롱 선수가 터져준다면 가능하겠죠. 두 팀 모두 최전방 해결사의 부재라는 공통의 고민거리가 있죠. 에버턴은 그레이를 영입하며 측면 공격을 보강했지만 도미닉과 리차리슨 두 투톱이 개막전 출전 여부가 미지수죠. 도미닉은 부상, 리차리슨은 올림픽 출전으로 휴식이 필요하죠. 사우스햄프 역시 데니스의 이적으로 공백이 생겼죠. 블랙번에서 암스트롱을 데려왔지만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해결사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전력이 안정된 에버턴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죠. 사우스햄프는 좌우 측면 수비도 새롭게 영입했지만 이 포백 라인의 호흡을 맞추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죠. 에버턴의 승리 혹은 이 경기 조심스럽게 무득점 무승부도 예상이 되네요. 에버턴의 승무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레스터. 지난 시즌 아쉽게 5위로 마무리하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했는데 지난 여름 수비형 미드필더 수마레를 프랑스 리그원 릴에서 영입했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최전방 다카를 영입했죠. 수마레는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릴의 리그원 우승을 이끌었고, 다카는 지난 시즌 리그 28경기에서 무려 27골이나 터뜨렸던 확실한 공격수입니다. 바디와 이에나초가 건재한 가운데 다카까지 합류하면서 공격력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고, 수마레의 합류로 수비 밸런스도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죠.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영입되면서 은디디는 오른쪽 측면 수비로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 나섰었죠. 맨시티와의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1대0으로 승리하며 우승했습니다. 원정팀 울버햄튼입니다. 지난해 공격력이 확실히 부진했던 울버햄튼이죠. 라리가의 우에스카로 인대를 떠났던 라파미르가 복귀했고, 바르셀로나의 유망주 트리캉을 영입하며 공격력을 보강했어요. 지난 시즌 선수비 후 역습 형태의 전술로 나섰지만 수비도 되지 않고 역습도 효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부진이 심각했죠. 최전방인 네투가 5골, 근데 이게 팀 내 최다 득점이었죠.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13골을 기록하며 최전방에서 원톱 역할을 무리 없이 소화한 라파미르가 복귀한 만큼 이 측면 크로스에 의한 공격 루트가 장착이 될 것 같아요. 부상으로 고생한 히메네스도 복귀했죠. 히메네스 선수 19-20 시즌에서 17골이나 기록했던 선수예요. 선수단의 영입과 방출이 많았던 만큼 시즌 초반 조직력을 만들어갈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울버햄튼입니다. 두 팀 모두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적인 부분에 투자를 했죠. 레스터는 오스트리아에서 득점력을 과시한 다카를 데려오며 바디, 이에나초와 함께 화려한 공격진을 구성했고, 울버햄튼 역시 부상에서 복귀한 히메네스와 임대 복귀한 라파미르, 여기에 바르셀로나에서 트리칸까지 임대했어요. 두 팀 모두 지난 시즌 수비적인 부분에서 허점이 있었고, 레스터는 수마레를 영입하며 중원에서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 중원의 안정감에서 레스터 쪽으로 기우는 경기예요. 그리고 레스터는 커뮤니티 실드를 치르면서 이미 실전 경기를 경험했죠. 이 차이가 레스터에게 손쉬운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네요. 이 경기 레스터의 승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와포드와 에스턴 빌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와포드, 강등 1년 만에 다시 승격에 성공했죠. 지난해 챔피언십에서 2위로 올라왔습니다. 토트넘에서 데니 로즈를 영입하며 수비력을 보강했고, 애슐리 플래처를 데려오며 공격진도 보강을 했습니다. 다만 주전 공격수인 이스마일라 사르의 이 토트넘 이적설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르는 지난 주말 크리스탈과의 친선전까지는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강등 1년 만에 다시 복귀했지만 큰 선수 보강이 없었던 만큼 이번 시즌 역시 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스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친선전에서 4대1, 3대1 크게 패하며 힘을 못 썼죠. 시스코 감독이 바로 승격을 성공시키긴 했는데 빅리그 10 감독으로서의 경험이 없었던 만큼 팀에게도 그리고 이 감독에게도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와포드입니다. 원정팀 에스턴입니다. 팀을 승격시키고 중원에서 탄탄한 플레이를 펼치며 중원을 이끌어왔던 그 잭 그렐리시가 결국엔 맨시티로 떠났죠. 그래서 그렐리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노리치에서 브엔디아를 데려오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노리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팀 공격을 이끌며 에이스 역할을 수행했던 선수죠. 사우샘프에서 데닝스를 데려오며 공격진도 보강을 했습니다. 레버쿠젠에서 레온 베일리도 데려왔고요. 베일리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30경기에서 9골 9도움을 활약이 좀 컸던 선수예요. 노장이지만 애슐리용도 인터밀란에서 영입하며 12시즌 만에 다시 에스턴으로 복귀했죠. 지난 시즌 좋은 호흡을 보였던 와킨스, 엘가지, 트라우레가 모두 건재합니다. 다만 이들을 서포트하던 제크릴리시 이종 공백을 브행디가 얼마나 메꿔주느냐가 관건이겠죠. 승격팀 와포드는 아직 친선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생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주전 공격수 사르의 이적설까지 나들고 있죠. 사르마저 이적한다면 뾰족한 해법이 없을 것 같네요. 에스턴은 지난 시즌 팀 공격을 이끈 공격진이 건재하죠. 중원에서 그럴리시 공백이 있지만 보행대와 베일리가 합류하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스턴의 전력이 와포드에 비해 우세합니다. 에스턴이 승리가 예상되는데 베일리와 브행디아의 경기 출전 여부가 아직 불투명해요. 그럴리시의 공백을 대체 못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겠죠. 경기 와포드의 무패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는 노리치와 리버풀의 경기인데, 먼저 홈팀 노리치. 지난해 챔피언십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했죠. 페무 푸키를 앞세운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했죠. 푸키는 19시즌에도 챔피언십에서 29골을 기록했고 지난 시즌에도 26골이에요. 20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36경기에서 11골로 좀 기량 차이를 보이긴 했죠. 다만 지난 시즌 17도움을 기록하며 중원을 책임졌던 이 부엔디아가 에스턴 빌라로 이적하면서 팀 전력의 공백이 좀 커 보이죠. 큰 영입이 없었던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에는 무리인 상황입니다. 친선전에서도 하이리그 팀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승리하며 경기력을 유지했는데, 주말 뉴캐슬 상대로는 3대0 완패를 당했죠. 올 시즌 역시 강등권을 면하는 것이 목표일 것 같네요.
원정팀 리버풀입니다. 이번 여름 뚜렷한 선수 보강은 없었는데 다만 주축 선수들이 거의 남아있는 만큼 큰 전력 누수도 없었어요. 프리시즌에 측면 수비수 로버트슨이 부상을 당해서 당분간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살라, 마네, 피르미노 이 공격 진영이 그대로 건재한 만큼 확실히 공격적인 팀 컬러는 유지를 할 것 같아요. 프리시즌 동안 스페인과 이태리 그리고 독일의 일부 리그 팀들과 연습 경기를 치르며 전력을 점검했죠. 바이날둠이 떠난 중원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인데 여기 뭐 조던 핸더슨이나 파비뉴 이런 선수들이 건재하지만 여러 대회를 치러야 하는 만큼 리버풀이 이 선수들을 어떻게 중원을 로테이션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라이프치히에서 코나테를 영입한 후에 뚜렷한 선수 영입이 없었던 만큼 우승권을 도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 여름 큰 선수 부강이 없었던 리버풀이지만 습격팀 노리치를 상대로는 큰 어려움 없이 승리가 예상되죠. 두 팀의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큰 경기예요. 오히려 노리치도 주전 미드필더 부행단의 이적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리버풀의 3톱 공격력이 충분히 노리치를 뚫어낼 경기입니다. 노리치의 패 예상합니다. 몇 번째 경기는 K리그 전북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한 팀 전북 드디어 부진에서 벗어나며 닭공을 넘어 화공을 선보이고 있죠. 부상자들이 복귀했고 새롭게 합류한 송민규의 가세로 확실히 전력이 강화됐습니다. 송민규는 지난 시즌 포항에서 한솥밥을 먹은 일류첸코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빠르게 녹아나고 있죠. 여기에 전반기 약점으로 지목됐던 중원 조합도 백성호가 내려서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쿠니모토가 전방에서 특유의 공격 전개를 펼치며 자리 잡았죠. 김민혁도 부상에서 복귀하며 홍정호, 김민혁 중심의 퍼펙도 안정적이에요. 여기에 레프트백 박진성도 최근 기량이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팀 전력의 보탬이 되고 있죠. 김봉혁도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멤버가 너무나 화려하고 서서히 조직력도 맞아가면서 완전체에 가까워지고 있죠. 원정팀 서울입니다. 경기력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는 단 한 개의 슈팅으로 1대0 승리하며 부진을 벗어나는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력은 나빴어요. 이어진 울산과의 경기도 0대0으로 비겼지만 경기력이 별로였고 간신히 버텨낸 경기였죠. 근데 지난 주말 광주의 경기에서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물론 상대 광주의 전력이 약한 측면도 있었지만 기성용과 여름이 중원에서 탄탄하게 뒷받침 해주고 골반 중심의 공격 전개를 펼치며 경기력이 올라왔죠. 오스마르도 부상 복귀 후 센터백으로 출전하면서 안정감을 더해주면서 수비와 중원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어요. 아직 공격의 짜임새가 좀 부족한 느낌이지만 가브리엘도 부상에서 빠르게 복귀한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서울이 최근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지만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하죠. 전북의 스피드, 특히 문선민, 한교원의 질주, 쿠니모토의 한 템포 빠른 전개, 여기에 송민규까지 일루첸코도 리그 7경기 만에 멀티골로 부진에서 벗어났죠. 서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력이 아니죠. 전북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경기입니다. 전북의 승리 예상합니다. 여러 번째 경기는 포항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 포항이 연패에 빠졌죠. 주말 성남과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그랜트의 뼈아픈 실책으로 실점하며 졌어요. 실점 후 성남은 거세게 두드리며 공격적으로 운영했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고 강성까지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전방에서 해결사가 없었죠. 주중 전남과의 FA컵에서는 강상우, 신진호, 신강훈 등 주축 멤버를 빼고 나섰지만 전남에게 패하고 말았죠. 사실상 현재 포항의 스쿼드로 리그와 FA컵 그리고 ACL까지 모두 소화하는 것은 무리예요. 그나마 위안인 점은 이 FA컵에서 팔라시오스, 크베시치 이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하며 경기력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권규표와 고영준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들 외국인 공격수들의 기량이 회복되는 걸 좀 기대해 봐야겠죠. 원정팀 수원FC입니다. 라스의 존재감에 빛나며 확실히 공격적인 팀으로 탈바꿈하며 요즘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주말 인천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무려 슈팅을 17개나 때리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선보였습니다. 상대 골키퍼 선방이 막히며 0대0 무승부에 그쳤지만 확실히 달라진 수원FC의 경기력 확인할 수 있었죠. 잭슨이 합류한 3백 라인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중원에서 무릴로와 이영재의 호흡도 좋아지면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도 굉장히 좋습니다. 타르들리는 아직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만큼 출전 시간을 조율하고 있지만 라스가 워낙 잘 버텨주고 있어요. 중앙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측면에서 흔들어줄 선수가 좀 없죠. 이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한승규가 제 몫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포항이 주중 FA컵에서 패하며 탈락했죠. 주축 미드필더들을 명단에서 제외하며 체력적인 리스크는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신진호, 신강훈 이 노장들이 주축인 포항의 중원이 무릴로와 이영재를 앞세운 수원FC의 중원과의 힘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체력적으로 좀 붙일 것 같아요. 그랜트가 합류하며 견고해진 포항 수비 라인이지만 최근 라스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죠. 여러모로 최근 경기력과 상황상
수원이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할 것 같아요. 다만 포항이 올 시즌 수원과의 앞선 두 차례 경기를 모두 잡아냈고 크베시지 팔라시오스가 부상해서 복귀한 만큼 그 포항이 빠른 템포의 역습으로 승기를 가져갈 수도 있죠. 역습으로. 이 경기 포항의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광주와 인천의 경기입니다. 광주가 최근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던 수비력이 허물어지며 주중옥 전북 원정에서 3대 0으로 크게 패했죠. 휴식기 이후 치러진 앞선 3경기에서 단 2실점으로 알렉스 중심의 수비라인 그리고 중원에서 김원식, 이수민의 중원 조율이 안정감을 보였는데 전북과의 전력 차이를 넘어서지 못했죠. 최전방에서 젊은 장신 공격수 허율이 기대 이상으로 버텨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골로 연결되는 그림이 안 나오고 있죠. 전북 상대로는 의도적으로 라인을 많이 내리고 김주군과 엄지성을 활용한 역습에 기대를 걸었지만 안 통했습니다. 조나탄과 엄은상이 아직 경기 출전하기 힘든 상황이고 페이스의 파트너로 중원에서 공을 배급해줄 김종우도 부상으로 이탈 중이죠. 현재 전력으로 버텨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의 강주입니다. 원정팀 인천입니다. 확실히 안정감이 생겼죠. 수원FC와의 상승세 맞대결에서도 경기 내용에서는 밀려났지만 그 3백 라인의 투혼 수비로 수원의 공세를 잘 막아냈어요. 아길레르도 컨디션이 올라오며 무고서와 김현의 밑에서 공격 도우미를 했지만 이날 경기에서 상대 라인을 쉽게 뚫어내지 못하고 뒤로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수비 라인은 노련하고 높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속도, 역습에 대한 대처 능력은 떨어집니다. 휴식기 후 3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탔지만 실제 경기 내용에서 상대를 압도하지는 못했었어요. 중원에서 쉽게 실점하지 않는 버텨내는 힘은 생겼지만 상대로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무고사의 골 결정력이 터지지 않는다면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죠.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 많은 광주죠. 선수 중에 두터운 것도 아닌 상황이라 당분간 고전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주중 전북과의 수년된 21라운드 경기까지 치르며 체력 소모도 컸습니다. 인천은 최근의 상승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경기 내용적인 면은 아쉽지만 어쨌든지 간에 결과를 가져오며 상승세예요. 여름 이적 시장 영입과 아길라르도 컨디션이 올라오며 출전했으니까 확실히 선수층도 두터워진 인천입니다. 지난 주말 수원을 상대로 보였던 경기력은 아쉬웠지만 광주를 상대로는 측면 수비수들의 실수만 없다면 이 경기 인천이 가져갈 것 같죠. 광주의 패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웨스트햄입니다. 홈팀 뉴캐슬은 여름 이적 기간 동안 뚜렷한 선수 보강이 없었어요. 지난 겨울 임대로 합류해서 8골을 반 시즌 동안 8골을 터뜨리며 공격진을 이끌었던 윌록도 아스널을 복귀했죠. 아마 지난 시즌 12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윌슨이 부상에서 회복하며 프리시즌 연습 경기로 소화한 점은 다행입니다. 하위권에 머물다 윌록이 임대 영입으로 후반기 반등하며 순위는 12위로 마무리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은 강등권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비 진영에서 실수가 많았고 제공권 역습 수비 제대로 못하며 무너졌죠. 주전 골키퍼 두브라카의 부상으로 개막전 출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원정팀 웨스트햄입니다. 역시 뚜렷한 선수 보강은 없었는데 임대로 지난 시즌 활약했던 링가드도 맨유로 복귀했죠. 보엔, 안토니오 이런 최전방과 측면을 책임지던 자원들이 잔류했고 중원의 핵심 자원인 소우책도 건재합니다. 소우책은 유로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다가 지난주 아탈란타와의 6경기에 출전해서 컨디션을 점검했습니다. 미드필더 진과 수비 라인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다만 링가드의 이탈로 공격의 마무리, 짜임새가 좀 떨어질 것 같은 아쉬운 상황이죠. 미드필더에서 프리시즌 동안 벤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2골을 기록하며 기대를 받고 있는데 지난 시즌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기는 무리인 상황이죠. 두 팀 모두 공격에 고삐를 당겨주던 임대생들이 복귀하면서 전력이 약화됐죠. 뚜렷한 선수 보강도 없었던 만큼 두 팀 모두 지난 시즌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그래도 프리시즌 경기 결과들을 놓고 보면 뉴캐슬보다는 웨스트햄의 전력이 안정적입니다. 미드필더들의 공격 지원과 측면 수비수들의 오버래핑도 웨스트햄이 좋은 편이죠. 지금 맞대결 전적에서 뉴캐슬이 앞서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뉴캐슬이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뉴캐슬의 무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 이적 시장 내내 시끄러웠던 토트넘이죠. 케인과 은돈벨레 이적설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을 녹화하는 목요일 자정 기준으로 우선 주말 개막전에서는 손흥민을 앞세워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여지죠. 울버햄튼을 이끌던 누누 산투가 새로운 감독으로 영입되며 프리시즌을 준비했는데요. 최근 아스날, 첼시와의 경기에서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 손흥민, 알리의 활약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손흥민을 측면이 아닌 최전방으로 배치하면서 케인이 없는 상황에 대한 공격 전술을 준비한 것 같아요.
세비야에서 스페인 올림픽 대표 출신의 윙어 브라이언 힐도 영입을 하며 공격진에 스피드를 더했죠. 힐은 올림픽 최종 결승까지 치르고 온 만큼 당장 경기에 투입하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미드필더 수비 진영에서도 큰 출혈은 없는 토트넘이었죠. 원정팀 맨시티입니다. 지난 시즌 넘사벽 경기력으로 1위를 기록한 맨시티죠. 아구에로가 팀을 떠났지만 이미 지난 시즌부터 팀의 주축 전력은 아니었어요. 균도안 중심의 미드필더 중심의 경기 운영에 있어 오히려 에스턴 빌라에서 잭 그릴리시를 영입하며 한층 더 두터운 중원 구성을 완료했죠. 프리시즌과 커뮤니티 실드에서는 최전방에 어린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좀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게 효과가 만족스럽진 않았죠. 데브루인이 부상으로 개막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워낙 스쿼드가 두터운 팀인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주축 미드필더 페르난지누도 재계약하며 성공하며 지켜냈고요. 주전 선수의 큰 이탈이 없었던 맨시티입니다. 토트넘이 새로운 감독의 첫 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이적 시장이 마무리되지 않으며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우선 프리시즌에서는 케인이 없이 공격 전술을 실험을 했어요. 맨시티는 커뮤니티 실드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레스터에게 패했지만 리그 개막전에서는 본연의 경기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큰 기대 속에 합류한 그릴리시도 커뮤니티 실드에서 교체로 출전했습니다. 이미 실전 경기를 한 경기 먼저 경험한 맨시티가 경기 감각적인 부분에서 우세할 거예요. 이 경기 맨시티의 토트넘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4경기 최종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강원의 승무, 두 번째 경기는 제주의 패, 세 번째 경기 수원의 승, 맨유의 승, 5번 경기는 번리의 무패, 6번 경기 에버튼의 승무, 7번 레스터의 승, 8번 경기 워포드의 무패, 9번 경기 노리치의 패, 10번 경기 전북의 승, 11번 경기 포항의 승패, 12번 경기 광주의 패, 13번 경기 뉴캐슬의 무패, 14번 경기는 토트넘의 패.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이번 회차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